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방화로 화재가 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CCTV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번쩍번쩍 경광등을 켠 소방차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특정 건물 앞에 다급히 멈춰서는 모습. 잠시 후에 들것에 사람들이 실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충남 천안의 다세대 주택에서 오전 6시 반쯤에 불이 발생한 겁니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3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72세 홍모 씨 부부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30대 아들은 구조돼서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연휴 끝 안타까운 죽음, 방화로 추정되는 천안 화재 사건.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제 오전 6시 37분 천안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고 일가족 4명 중에 어머니, 아버지, 따님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재 당시 베란다 창문으로 대피했던 아들은 한쪽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현재 중상. 1차 현장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이 최소 3곳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현관 앞, 안방문 앞, 거실. 그리고 거실과 현관 등에서 2리터짜리 생수병이 7개 발견이 됐다. 이 중에 5개는 빈통이었고 2개는 인화성 물질. 추측컨대 누군가가 2리터 생수병에 인화성 물질을 가득 담아서 거실, 현관, 안방문 등등에 뿌리고 불을 낸 것이 아니냐. 소방당국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닥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자국이 발견됐고 싱크대에서는 라이터까지 발견됐습니다. 방화의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데 백경 기자님, 이것은 현재 강력 사건이다.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방화라는 것은 살해라는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3명의 목숨을 누군가가 앗아가기 위해서 불을 질렀고 그 증거가 2리터 생수병 7개 그리고 라이터.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좀 합동으로 충남청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40세 된 딸, 그러니까 72세하고 66세 된 부부인데 이 3층 건물이 이분들 겁니다. 근데 딸이 40세 된 딸이 좀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회시설에 있다가 설을 세기 위해서 왔는데 최근에 이 60대 어머니가 여성들만이 앓고 있는 그런 암에 걸려서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통원 치료 중이었던 거죠. 아들은 미혼입니다. 38세 된 아들만 유일하게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데 소방이 출동을 경찰과 함께 했는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진화를 한 20여 분만 하고 보니까 이 거실 그다음에 뭐 안방 이런 곳에 각각이 3분이 이제 발견이 됐고 한 명은 베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베란다에서 이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고 구조를 됐습니다. 깨고 들어가서. 그런데 평소에 가족이 단란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 아버지, 그러니까 72세 된 아버지가 굉장히 내성적이면서도 좀 단호한 그런 성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했을 때 보면 전부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어요. 근데 명절이 끝난 7일 날 오전 6시 30여 분경에 이게 화재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대부분 질식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국립갑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했고요. 근데 아들이 현재까지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있고 가족 4명이 모두 화재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측면인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경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있었습니까? 외부 침입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안으로 문이 잠겨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가족 간에 있어서 어떤 신병의 비관, 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촉발한 그런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부검 결과를 보면 원래 화재가 발생하면 흡입한 연기 때문에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저항은이 없다라고 해요. 현장에 갔을 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졸림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불을 방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건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한 홍모 씨의 친척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람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딸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살죠. 손수 변호사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직 경찰에서는 사건을 추적 중이기 때문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안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됐고 아들은 베란다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아버지, 엄마, 딸이 사망을 했는데 딸은 지적장애 그리고 아내는 암수술. 최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사주면서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까지 이어졌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면 이제 가족 4명 중에 1명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가족 중에서 누가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화가 아닌 방화라면 이건 가족들에게 일부러 해를 주기 위해서 불을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을 당연히 다 확인해서 밝혀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갈등의 정도 또한 외부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이제 그 판단하는 게 참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최근에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 이런 부분도 참 미담이고 그리고 또 효고 또 굉장히 좀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범행 전에 사전에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점까지도 고려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수사를 진행해야겠죠. 맞습니다. 아직 뭐 하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취재수와의 2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